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5회 원아웃까지 잡았던 류현진은 승리 조건을 투아웃 남기고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가 승리 투수 자격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선발 투수를 교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이날 류현진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고 5회 원아웃까지 안타 10개를 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팬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최근 토론토의 투수 코치인 피트 워커가 미디어와의 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 워커의 인터뷰를 좋아합니다. 몬토요 감독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인터뷰이며 질문에 대해서 투수 코치로서 이해를 돕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트 워커 코치가 줌 인터뷰를 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긴 인터뷰가 되고는 합니다. 피트 워커 코치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토론토 투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고 류현진에 대해서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류현진과 몬토요의 경기 당일 인터뷰와 피트 워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왜 토론토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치 전 류현진 교체 결정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피트 워커 투수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몬토요 감독이 피트 워커 코치에게 투수진에 대한 결정을 많이 의지하는 데다가 류현진 선수도 이번 시즌 3번 정도 투구 폼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피트 워커 코치가 이야기해주면서 수정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제구와 공의 위력을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피트 워커 코치의 인터뷰 중에서 류현진 선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Obviously, he doesn't do a lot of side sessions. It's mostly flat ground work, so we don't get a lot of work in between starts unless there's a need. And obviously, with a little bit of his struggles as of late, we worked on a couple of things. And one thing was his arm slot for sure, and his changeup and his cutter was getting a little bit lower. His changeup was not acting as it was earlier in the year. Yesterday it was okay. It's still a little bit of a work in progress getting that change back, but I thought his slot was better. Yesterday, again, it was kind of like Strip's first inning. It kind of unraveled a little bit in the fifth. But I felt better about where his stuff is right now. But it is usually it's being able to see a guy over time, you get a good feel for where his slot is and how the ball's coming out of, especially with his secondary stuff. And it was kind of a noticeable difference with Ryu. But I think we got him back on track. And yesterday, again, it was disappointing in that fifth inning how things transpired. But I feel a lot better about how he's throwing the ball right now. So, when you look deep into the numbers, it's not always just about the numbers. It's more or less just kind of giving these guys a rest here and there so they're strong at the finish. 저는 피트 워커 코치의 인터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현재 토론토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은 2달을 류현진 없이 혹은 부진한 류현진을 데리고 치르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던진 클리블랜드와의 경기 후 류현진은 체인지업 제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평소와 다르게 등판 사이 불펜 세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피트 워커 코치는 류현진에게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의 각도가 내려가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매치와의 경기로 돌아와 보면 저는 피트 워커가 가장 걱정한 것은 경기가 동점이 되거나 류현진이 이닝을 못 끝내는 것이 아닌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류현진이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렵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류현진의 투구폼과 제구가 다시 망가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던지게 해서 투구폼이 다시 망가지는 것보다는 아쉽지만 선발승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매치 전 1승을 챙기기 위해서 남은 2달을 다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쉽지만 매치 전 1승을 포기하고 투구폼을 지킨 뒤 남은 2달을 잘 던지는 쪽이 더 현명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류현진과 토론토는 최근 미국 언론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흔들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류현진 선수가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에게 에이스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가 2023년까지 건강하게 팀에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시즌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스프링어의 경우에도 본인은 5월 중순부터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토론토는 사실상 조지 스프링어를 3개월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론토가 목표로 한 시즌은 2022년과 2023년이고 이 시즌 토론토가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스프링어와 류현진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토론토는 이번 시즌 스프링어와 류현진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스프링어를 아꼈고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34세와 35세 시즌을 거치면서 신체적 능력의 하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에이징 커브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이번 시즌 34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3개의 홈구장을 옮겨 다니면서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토론토는 류현진의 신체적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류현진만 이런 것은 아니고 류현진과 함께 내년 토론토 선발 로테이션에 남아있을 것이 확실한 마노아의 경우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번 시즌 초까지 불펜 투수로 육성되던 마노아가 선발로 전향하자 토론토는 계속해서 시즌 중반 충분한 휴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노아가 부상을 당하자 그를 3주 가까이 셧다운 시킵니다. 물론 부상이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김에 그동안 미뤄왔었던 마노아에게 휴식을 주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피트 워커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서 매치와의 시리즈 전까지 마노아가 어떤 피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토론토는 마노아를 트리플 A 팀으로 보내지 않고 플로리다에 있는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 시설으로 보내 모든 건강 진단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로비레이가 5일마다 등판을 하고 싶어하고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어하는 것은 그가 현재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로비레이에게는 이 시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트 워커 코치 역시 5일마다 등판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몇몇 캐나다 언론은 류현진 흔들기뿐 아니라 스프링어와 보비셋 흔들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의 경우 그가 토론토 구단 역사에 많은 공격 지표 기록을 새롭게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의 수비력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가 수비를 못하기는 하지만 타티스 주니어, 보가츠, 글레이버 토레스, 시거와 같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수비에서의 부진을 공격으로 만회한다는 평을 듣는 것을 생각해보면 보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단테 비셋은 최근 인터뷰에서 물론 보가 에러를 많이 하긴 한다. 하지만 칼 리켄과 같은 선수들의 데뷔 시즌 기록을 찾아보면 그도 첫 3시즌 동안 25개, 26개, 26개의 에러를 기록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르고 있는 보에게 비판부터 하는 언론에게 인내력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풀타임 첫 시즌을 소화하면서 올스타에 뽑혔고 30홈런, 20도루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즌의 3분의 2가 흐른 시점까지 F와 3.1을 기록 중인 선수가 수비에 대해서 비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해 보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171경기를 뛴 보는 풀 시즌은 162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데뷔 후 첫 162경기 동안 32홈런, 101타점, 120득점, 20도루,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데뷔 후 첫 162경기에서 보와 같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현재 델가도와 같은 타자들을 제치고 데뷔 후 첫 170경기 구간 가장 많은 장타를 친 토론토 타자가 되었습니다. 스프링어는 어려서부터 워낙 많은 흔들기를 당했던 선수라 그런지 이런 것에 대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언론의 의도적인 질문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론토와 계약을 했던 시점에서도 그리고 최근의 인터뷰에서도 뉴욕에 오지 못해서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토론토가 내가 선택한 팀이고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뉴욕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oncern myself with what'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I'm happy to be here. This is where, I've been for the last 6 months and I've been loving every second of it. 토론토의 중심 선수들인 류현진, 스프링어, 그리고 보아 같은 선수들에 대한 언론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토론토의 중심 선수들은 이런 흔들기에 동요되지 않고 시즌을 잘 치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에 따르면 선수단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불펜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타선과 선발 투수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토론토의 류현진과 스프링어를 향한 이 특별 관리들이 내년 혹은 이번 시즌 막판에 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